반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의 메모리 시장의 성장은 결국 PC의 보급을 통해 가지고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었던 거고요.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열려버리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확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트북에 준하는 아니면 노트북 수준의 일정 수준 이상을 차지하는 정도의 어떤 사이즈, 그 시장 점유율을 시장의 어떤 크기를 가져가면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비전 프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무슨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이게 애플을 그렇게 해서 애플에 주목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그에 따른 비전 프로에 따른 이것도 어쨌든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수요 쪽을 주목하시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실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애국자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애플이 잘 되는 거를 응원하는 쪽보다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애플을 이용하는 쪽으로 이제 애플을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쪽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비전 프로 이 그림 이미지는 애플에서 이제 보여줬던 동영상에서 일단 따온 건데 보시다시피 뭐 이제 앞에 고글 같은 거를 끼고요. 있으면 이제 앞에 전면에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홍채 인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컨택을 하는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페이스타임 일종의 뭐 전화 역할하는 것 같은데요. 얼굴을 서로 보가면서 하는 이제 전화 역할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애플 TV 볼 수 있고 뮤직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비전 프로를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올해 원래 저 출시가 이제 100만 대 얘기를 했었다가 40만 대로 줄었습니다. 이게 줄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수율 문제 때문에 그런데 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여기 마이크로 LED를 쓰는데 그 이제 중국 거를 쓰는 모양인데 그게 수율이 제대로 안 올라와 가지고. 아, 그래? 일본 거 소니 쓴다고 또 그러던데요. 소니였나요? 네네네. 저는 그렇게 또 들었는데 네네. 뭐 공개를 안 하니까 근데 추론하는데 또 일본 제품이라고 저는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율이 올라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는 많이는 안 내놓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 앞서서 나왔던 기사가 이미 보급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시작했다. 있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보급형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이게 완성형으로 하는 거에는 소니 걸 쓸 수도 있고 보급형은 단가를 낮춰야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 예를 들면 중국 제품이라든지 뭐 한국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거를 테스트하고 있을 수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수율 얘기는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듭니다. 네네. 네. 지금 제가 주목하는 건 이 비전 프로가 일단 애플이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왜 애플이 만들었다라는 걸 주목을 하냐면 애플 매니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가격이 450만 원일 때는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일단 애플이 만들어 가지고 그게 애플이 450만 원에 출시를 하면 그 사용한 사람 유저들의 어떤 반응이 나올 거고요. 그 반응이 나오게 되면은 보급형이 나오면서 이제 확산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애플만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애플이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켓을 뺏길 수가 있거든요. 자칫하게 되면은 이 XR 기기의 마켓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의 마켓을 또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항상 보면 앞서서 출시를 하잖아요. 무선 이어폰, 뭐 이 워치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럼 부랴부랴 따라서 항상 만들어가지고 그 시장이 커져왔던 것처럼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가 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냥 전시품 정도로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좀 그림을 조금 오버해서 영화를 봤던 거에서 꽂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혹시 그 앵커님도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그 로봇 그 이름 뭐죠? 네. 여기 그 이따 치고. 네네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저기 보면은 안경을 딱 쓰고 손으로 이렇게 쫙 펼치면은 전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이 나오고 막 그게 이렇게 공간 개념이잖아요. 그 개념이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일반 노트북의 기능을 일정 부분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홍채 인식을 통해 가지고 인증을 사용하게 되고 UI는 그 눈이나 손이나 음성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 그 리모컨이나 어떤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말로 또는 눈 또는 손으로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신선한 측면도 있고 이게 또 어디까지 그렇게 되면 확장이 될 수 있냐면 한 2년 전에 한참 붐이었다가 짜그라든 사그라든 메타버스 네. 그 시장을 다시 열 수도 있다 이게 예.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애플이 만들게 됨으로써 시장의 어떤 포텐셜은 확실히 일단 열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의 어떤 완성도를 가지고 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켓이 생각보다 되게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글로벌 그 스마트폰 시장이 10억 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간. 근데 애플이 그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애플 많이 이제 보급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전부가 사용은 못 하겠죠. 근데 적어도 애플을 쓰려고 그러면 보급형도 그 안드로이드 진영의 보급형보다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개발도상 국가들보다는 이제 선진국 내지는 거기에 다가가 있는 기업 국가들이 이제 많이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에 어떤 유저들 늘어날 수 있고 이게 또 게임으로 확장이 돼 버리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또 마켓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포텐셜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애플 아이폰 15이 9월 달에 이제 그 출시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그래서 MR 헤드셋하고 연동성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이미 탑재를 하고 만들어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권밍치라고 하는 그 대만의 유명한 애널리스트, 네, 그분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 기술 간의 시너지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발전해서 좋은데 이사님이랑 우리는 저런 걸 적극적으로 사용 안 해서 좋아요. 피곤해요. 그래도 이제 저는 이게 진짜 신기하면 사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서 보는데 네. 450만 원은 저는 못 살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주목을 하는지 애플을 홍보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반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의 메모리 시장의 성장은 결국 PC의 보급을 통해 가지고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갔던 건 노트북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열려버리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아이폰 출시를 하게 되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게 중국으로 확장이 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증설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또 이제 메모리가 한번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VR 기기가 스마트폰처럼 확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트북에 준하는 아니면 노트북 수준의 일정 수준 이상을 차지하는 정도의 어떤 사이즈, 그 시장 점유율을 시장의 어떤 크기를 가져가면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만들게 되면 안드로이드 진영은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러면 애플과 이제 삼성의 본격적인 싸움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은 중국 업체들도 여기에 앉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기의 출시를 통해 가지고 항상 메모리 시장은 성장을 해왔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또 HBM하고 연결이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번 반도체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돌아서는 사이클에서는 흐름에서는 이 두 가지 포텐셜이 앞으로 반도체를 좀 끌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제가 이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쭉 언급이 돼 있고 네.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메모리 증설 억제를 했잖아요. 지금 사실 그렇죠. 설비 투자를 네.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스마트폰하고 노트북은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재고 그 전방 업체들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업체들 스마트폰하고 노트북을 만드는 업체들에서 이 재고가 이 메모리의 어떤 재고가 상당히 완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과잉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AR 기기가 가세가 되고 그랬을 경우에 이쪽 부분에서는 갑자기 쇼티지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오늘 보니까 여기에 탑재되는 또 그 디램은 또 다른 건가 보더라고요. 특수 디램이라고 하면서 어디에 탑재되는데요? AR에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건 좀 XR기에 들어가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그런 게 거는 또 얘기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하이닉스가 전량 들어간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반도체를 뭐 특수 반도체라는 그러니까 특수 디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확인을 저는 2분기가 바닥을 확인한 걸로 보여지고요.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역정이 될 거라는 걸 갖다 트렌드 포스라든지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올해 내년 넘어가면서부터 반도체 주가는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세상에 이제 여러 그 혁명적 변화들이 가져오면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되는 게 이제 반도체잖아요. 그게 이제 뭐 HBM이 될 수도 있고 DDR5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새로운 특수 반도체가 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커지고 그 근간인 반도체 산업은 주목해서 봐야 된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